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하는데 밥을 다 해가지고 방에 이제 갖고 들어가는데 항상 40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날은 그렇게 이제 다른 것은 밥 먹기라고 앉아 있다니까. 그런데 쳐다보고 그렇다고 뭐 화가 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쳐다보니까 아, 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만하고 앉아있으면 밥을 해주는데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밥을 해주는데 내가 오늘 처음 느꼈다 그러면서 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내도 남자가 돼야 되거든. 아니 근데 그랬더니 자기도 새롭다 아니냐 그 세상에. 아 그렇다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밥을 안 해줄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런 경험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음 세상에 내가 부처님 전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를 다시 태어나면 남자도 태어나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뭐 밥을 해줘서 내가 참 싫다 이런 게 없이 그런 경험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그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 안 태어나고 저 부처님 전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거는 그래 내가 뭐 그렇다고 뭐 듣는 게 아니고 그 몇십 년 살아서 밥을 해주는데 그게 그는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무한서체가 뭐예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것이. 그게 바로 그렇죠. 깨달음이 나는 것이 어디예요? 부처님 앞에 가면 다 깨달음이 일어나요? 부처님 앞에서 깨달음 안 일어나는 사람이 천지고 안 하는 맨날 부처님 옆에 있어도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깨달음이 일어나는 곳은 부처님 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처해진 그곳 바로 매 순간 처해진 그곳이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저기 소위 초기 불교다라고 하는 뭐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거기는 비구니 제도가 없어요. 비구니 개를 줄 수가 없어요. 교단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비구니 같이 머리도 다 깎고 옷을 입는 사람이 얘는 비구니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 남자들의 이 소원은 죽어서 태어날 때 선임이 되는 거고, 여자들의 소원은 심지어 그 비구니 같이 그렇게 옷도 그런 따로 입고 머리도 다 깎고 사는 사람은 남자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왜? 여자는 선임이 안 되고 선임이 안 되면 수행을 못하고 거기는 선임과 안대가 철저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쪽 불교는 선임 불교예요. 그래서 테라와다 그래. 테라와다 불교이래. 테라와다. 테라와다가 뭐냐? 장로 불교라는 얘기야. 즉 선임들 불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저들은 뭐야? 스님들 그냥 보시함으로써 복을 지어가지고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고 남자들은 스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가보면은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래서 초기 불교의 그러한 상 때문에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승선 스님이 외국에 가서 이제 맨날 이러니까 감명받아가지고 외국의 어떤 이 여자가 출가해서 비구니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듣고 있는데 승선 스님이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 이러는 게야. 충격이죠? 그러니까 바치고 나서 조용히 승선 스님이 와서 저 다시 이제 머리 길고 다시 나갈래요. 응? 아니 성불을 못하는데 내가 부처님과 나는 그것 때문에 머리 깎고 들어왔는데 뭐하러 있겠냐고. 응? 그래. 그래서 그래 가라. 올 때도 내가 뭐 오라고 그랬냐? 네가 왔고 갈 때도 네 마음대로 가는 거겠지. 응? 가라. 뭐 엄청 서운했겠지요. 응? 뭐 아마 눈물도 흘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돌아가서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네가 여자냐? 예. 그 당시 인도 문화든가 이래서 그런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조금 있으면 지금은 뭐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어? 조금 있으면 이제 남자는 성불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아니 제가 그걸 이제 했거든요. 이제 맹상마을 가면
사님은 한 번도 앉아서 이 밥을 받아다 주는 적이 없어요. 항상 이제 같이 아버님하고 반찬도 봐오시고 또 이제 하다못해서 에어프라이 거기다 뭐를 또 하시기도 하고 한 번도 앉아가지고 밥을 받아다 주지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집에 오면 참 우리 그게 우리한테는 높은 그 사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도 저때 움직이는데 저 사람도 저를 앉아있을까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그날 아침에는 그게 안서는 그는 그게 없이 화가 나고 그게 내가 40몇 년을 살았는데 왜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물론 이제 그로부터 자유로워진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마 무주상님은 이제 상대방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한번 자각될 수 있는 그냥 그런 지나간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불편할 것은 없는데 내가 엄청 이런 차별심이 느껴지게 행동했나라고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자각이 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어떤 그런 말이 농담 삼아도 그런 말이 나갈 수는 있겠지요. 진짜 남자는 너무 좋은 거야.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당신 뭐라 간 게 아니야. 나도 다음 생에 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남자로 태어나서 나도 당신처럼 좀 앉아서 밥 좀 얻어 먹으면 좋겠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뭔가 자각될 수 있는 그럴 수는 있겠지요.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앉아서 얻어먹고 뭔가 좀 그렇지 않나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본인한테서는 그 사님 부분을 들으면 자연 현상의 드러남이라는 그 말씀이 이분한테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드러나는 현상이죠. 드러나는 드러남의 현상이. 그런데 만약에 무사님이 정말 남자가 되고 정말 저렇게 앉아서 밥 받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상에 빠졌다라면은 그것은 하나의 집착이고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겠죠. 드러남의 자연 현상이라고. 네. 그럼 드러나는 것은 문득 그렇게 드러날 수는 있어도 그게 해소작용이라는 드러나는 순간 만약에 거기에 집착이 일어난다면은 집착이 있었으면 집착이고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죠. 원인이 되고 이건 그럼 해소작용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을 항상 하실 때 보면은 제가 듣는 게 드러남을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예. 자, 집착이 없으면은 또는 무주상이면은 다 해소죠. 그러나 집착이 되면은 새로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되죠. 지금도 이야기하는 이 중에도 그때 느낌. 이게 다음에 이게 가슴이 편안해.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거든. 저는요, 우보관사님 요새 또 재미난 꿈을 시간 되면 가세요. 저기 멀리 가셔야 돼서 버스가 늦게까지 없어서. 그 중학교 때요 꿈속에서 10대 1로 싸워도 난 안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이렇게 싸우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몰래 꿈속에서 여자친구 집에 놀러가 이렇게 가다가 뭐 하고 있나 걱정을 하더니 요새 또 꿈에 자꾸 옆집을 자꾸 가서 들여다봐요. 뭐 이게 뭐가 불 해소가 돼가지고 꿈속에서 남의 집을 그렇게 기웃거리나 공장도 꿈속에다 가서 뭐 어떻게 잘 있나 보고 그런 꿈이 또 간만에 두 번인가 꾸이길래 또 뭔가 드러날 게 있어도 꿈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와 똑같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게 똑같아요. 혹시 뭐 옆집에 뭐 이쁜 아줌마가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궁금한지요. 꿈속에서는 그러니까 이쁜 아줌마가 이사 왔으면 자꾸 들여다보고 싶죠? 자,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이쁜 아줌마, 이쁘다, 아줌마, 여자, 자, 결국은 어떤 이런 상이죠. 이제 상이 작용되는 순간에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관점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심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뭐 드러날 틈이 없거나, 응? 그래 뭐 다른데 보이고 들리고 뭐 이래서 틈이 없거나, 또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을 자꾸 왜 자꾸 이런 생각을 이렇게 억눌러 버리면은 그럼 그거 어떻게 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자, 그런데 그거는 생각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안 꾸려고 하면 해결될까요? 그게 아니라 결국 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은, 분명해진다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꿈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꿈이나 생각에 그 얽매임이 없죠. 이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죠. 그냥 그런 경험일 뿐이죠. 네. 그럼 그게 이제 소위 말한 해소라고 이름하는 거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즉 생각 없이 우리가 자각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이 즉 어떻게 보면은 착각이 경험되기 때문에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괴롭고, 괴로우니 괴로움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그걸 가지고 저럴 수 없구나라는 자각에 의해서 삶이 괴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자각이 없는 한 생각이란 꾸준히 작용되는 거예요. 자각이 있어도 그런 경험이 있는 한은, 이 현상이 있는 한은 생각이라는 것은 계속 작용이 돼요. 단지 생각에 머금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돼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게 되고 집착이라는 것이 아니게 될 뿐이지, 그냥 경험일 뿐이게 되는 거지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생각이 이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부처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구분도 못했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작용된 그대로 무주로서 자유라는 거지 작용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잘 살펴가세요. 네. 어서 가세요 빨리. 그 진부까지 오대선. 진구에. 그래도 옆에 오보고사님 법문을 참자면 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잡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아니라 무주사이나 이런 경험 상태가 되면은 굳이 들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괴로움은 또 생각이 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님은 참 좀 그렇긴 해. 뭐 듣느냐고. 근데 들어야죠. 이게 고정관념이 꽉 차가 있는데 언제 거기 다 그냥 이렇게. 그래도 들어야 조가 아니라 네.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대로, 안 들으면 안 들은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사님 그런 마음이 안 나는데 자꾸 들어서는 그거 완전 괴로움이에요. 요즘은 들어서 소리 안 해. 네. 그거 이제 요즘은 그냥 단한교사 누자로 갈게. 그리고 내가 한참 법문 듣다가 가면 한시나 돼도 이제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러나 보다 문제 보이고 그냥 오고. 그런데 이제 근데 그 단한교사 그게 얼마나 내가 많이 창피를 엄청 내놨다 하니까 진짜 사람들 다 내 올린 거 보고 도통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 집사람이요. 저 때문에 그 고사님 유튜브를 한 2년 억지로 같이 자야 되니까 들었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요새 와서 보는 이렇게 시야가 판단하는 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에 계속 한 2년 들었던 게 이제 이게 작용이 되나 봐요. 요새 이렇게 보니까 그 판단하고 몇 개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부고사님 보면은 이거 진짜 옹어리진 거 이렇게 풀게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막 결박이 예, 풀리는 예, 예. 막 이렇게 그냥 그 이게 아니라 꽉 막힌 게 아니라 막 결박이 팍팍 풀리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네. 우리 집사람이 한 2년을 같이 자니까 내가 자면서 틀어놓고 자니까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들어야 되잖아요. 장결에. 그러더니 올해 들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봐요. 그래도 봐요. 죽으실 때 부인이 잔소리 안 하시나 내 귀에 안 들리게 들어라란 말 안 하시는 봐요. 그런데 저희 봐요. 집에 있을 수 없는 아마 저 집에는 아마 부인이 먼저 도통할 거예요. 그 부처님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그 장자가 부처님에 미쳐가지고는 부처님 막 그 법문만 있고 부처님 오셨다 그러면 맨날 그렇게 하는 일다 팽개치고 그러니까 부인이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저놈의 영감탱이가 뭐 영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도대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에게 빠져가지고는 그런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빠졌는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따라왔어요. 한번 가서 들었어요. 근데 부인은 듣자마자 수다원인가 뭐가 됐대요. 그래 도대체 이거 뭐야? 나는 그냥 새가 빠지게 하고 맨날 갖다 돈도 갖다 바치고 갖다 시간 내서 했는데 아니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보세요. 이거 둘이는 수녀다님은 듣고 이해하려고 듣고 생활에 적용하려고 이러니 어떻게 돼요? 듣는 순간이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부인은 듣기 싫어 죽겠는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듣고 싶지도 않아. 안 들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모르겠다 씨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고. 응? 그렇죠? 그래 이게 관심 없어. 그런데 시끄럽다고 끄라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죠. 귀로 들어서 그냥 가요. 관심도 없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생활에 적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해가 일어나요. 어느 순간 작용되는 게 달라져요. 그 경험에서. 그러니까 들을 때 이런 경험이어야 된다니까 잘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잘 들어가지고 생활에 적용해 이러면 우리 집에도 그래요. 다른 사람은 저보다 빨리 그럴 거예요. 제가 요즘 보면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들리는 경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들리는 것도 들리는 그대로야지 이해하려고 또는 잘 들어가지고 생활에 적용해 이러면은 그러면 자기 생각 노름이. 그런데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봐요. 지금 이 집에 소음이 나요. 이 집에 소음 때문에 미치겠어요. 어떻게 소리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져요? 결국에는 이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안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소리는 더 크게 느껴져요. 응?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관심하려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거는 화야. 사실 잘 들으려고 하는 거나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나 통계는 양육 같아요. 화예요. 무시한다는 거 이거요.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운데. 못 본 채 하는 거, 무시하는 거 정말 괴로움이에요. 그게 아니라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이런 그게 돼서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 이 생각에 무주다한 상태가 되면요. 아무리 소리가 들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이게 자기 되고 이런 경험 상태가 문득 경험되면은 뭐예요? 결국에는 잘 들으려고 함도 아니고 안 들으려고 함도 아니에요. 응?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아니야. 무시해야지 이러면요. 사실은 저거 때문에 이런 거랑 똑같아요. 괴로운 경험되는 게. 그게 바로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예요. 그러면 괴롭지 않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괴롭지 않아요. 찌시고 볶고 뭐 이래도 괴롭지 않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경험이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터득이 왜? 야, 소리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무심이라고 한다면 그게 터득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저놈 소리에 대한 것을 조복받아가지고, 내가, 자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소리에 더 민감해져.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조복받지 못한 자기 자신까지 이제 불만이야, 이제. 저쪽 뭐라 하다가, 이제 이것까지 이제 못났다가 나는 뭐 전 세계에 뭔 죄를 지어서 내가 얼마나 못났어. 그렇게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복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제 누르는데 도사가 되면 조복받은 거야. 근데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큰 어떤 괴로움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면요, 잘못하면 살이 나요. 누르고 누르다 터지면은. 그러니까 조복이라고 하는 것이 막 누르고 해서 이긴 게 조복이 아니. 그걸 전부 다 잘못 이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소리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떠한 상태인지, 도대체 이게 바로 이 생각의 얽매임이라고 하는 이 이치가 경험되면요, 그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이게 조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조복이 그냥 앉은 상태에서 조금만 그냥 편안해지는 거. 네.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예. 알아지지 않는 상태였든가 그러면 다시 거기서 나오면은 또 그렇죠. 괴로워요. 그래도 한동안은 괜찮아요. 자, 이제 또 자기 생각에 빠져요. 뭐냐. 나는 이제 드디어 어떤 것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런데 상관하지 않는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서. 자, 아무튼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되는 게 아니. 어떻게 되려고 함이 아니.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 모든 자유란 있는 그대로의 자유예요. 무한수청. 추위가 느껴지는 그곳이 추위가 경험되지 않는 것이에요. 더워 죽겠는 그곳이 더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주상님은 다남거사 앞이 깨달음이라는 것이지 부처님 앞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남거사가 먼저 깨칠 것 같아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게 인연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다시피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치를 만났을 때 가장 괴로움을 주는 그 사람과의 경험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 그렇게 씹어대는데 이제 그 사람 먼저 깨지겠지. 이번에 올리고 나서 참 하짓은 전부 다 하고 있네 내가. 수녀타님이 그리고 또 그래요. 사실은 그래.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도 이해하려고 들으면 안 돼요. 들리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도라 이름하는 바로 내용의 무주인 이런 경험 상태가 되면은 삶이 어떻게 보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 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행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수행의 주체가 있다면은 내가 잘 이해를 해서 내가 삶을 잘 살아야 되겠죠? 오히려 이런 상태가 생각에 빠진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수행을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이 그렇게 무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아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 하는 것은 맨날 내가 하는 거야, 수행도.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이래요. 이런 모순을 스스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삶에서 자유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법문 시작하기 전에 입정 그러죠? 입정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절에서 입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정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팔정도에서 정, 발은, 삼매, 정이라 할 때 이 정이 입정할 때. 그러면 입정, 정이라고 하는 바른 삼매, 부처님이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바로 무주상의 상태인 거예요. 즉,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정정이라고 하는 상태는 바른 견해와
바른 알아차리는 정념과 정견이 함께 작용되고 있는 이런 경험 상태예요. 이런 경험 상태가 바로 건강적으로 표현하면 무주상이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입정하면은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점검해서 그런 경험 상태에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즉 지금 이 순간 들리는 내용에 신경 쓰지 말고 들리는 경험 상태가 도인이 아니라 점검해라 이런 말이에요. 입정이란 말이. 그런데 입정은 전부 다 형식적이야. 입정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나 입정을 하는 사람이나 도대체 입정을 왜 하는지도 몰라. 입정이 뭔지도 몰라. 근데 그걸 알면 입증이란 그런 형식적인 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매 순간 바로 이 법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경험 상태, 정이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 즉 부처님 말씀하신 팔정도의 정정이 뭡니까? 바로 중도라는 말이죠. 부처님이 앞에 중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설명했죠. 팔정도의 마지막이 정정이죠. 정정의 팔정도가 전부 다 구족된 상태가 정정이, 이게 바로 중도라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이 순간도 중도라 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된다. 그래야만 자각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사님, 저는 남편이 어쨌든 아직도 아마 제 생각에는 어쨌든 사이드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뭘 해도 상관없다. 너가 뭘 해도 나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 속에 들어서 바람 펴도 된다는 거야. 이거 해도 나는 뭐라고 하지 않게. 그러나 단 한 가지. 거기만 안 가면 안 돼. 근데 순간 제가 그 말 딱 들었을 적에 저번 7월 달에서 와, 이 사람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냥 사이드 이상하게 여기 모노그래. 피곤. 정말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자기 엄청난 괴로움이었나 봐요. 제가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때 딱 느꼈어요. 와, 심각하다. 다시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건 별개고. 남편이 저보다 1살 많아요. 1살 많은데 제가 어쨌든 보기에는 물론 자기가 뭐랄까 이 우울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한 3년 전에 제가 보기에는 우울. 우울증. 제가 항우울증 했거든요. 저는 제 인생은 우울로 점철된 인생을. 그래서 우울은 나의 일상이야 막 예전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남편은 모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어쨌든 근데 그때 한 3년 전인가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항우울증에 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저 정도는 약한데. 근데 저거는 너 스스로 이거 되지 않고 아무리 내가 뭐 환경이 바뀌고 이렇게 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어쨌든 우울했던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랄까 어떤 타치도 안 하고 그냥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를 또 다르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막 너는 뭐 그러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이제 그렇게 있다가 또 굉장히 극심했었는데 좀 또 이제 상황이 좀 어떻게 풀리면 어떻게 변하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잊혀졌던지 해결은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게 계속 있는 상태였는데 또 그게 확 커지고 스스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초인가 언젠가 안쓰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사이드라는 말을 했지만 불구하고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기분 그냥 희순이가 무슨 말을 하는구나라고 그냥 흘려들어라. 그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다. 잘 가지고 오셨어요. 우보거선님의 그 유튜브 올라오는 거 보면은 불교나 아니면 뭐 수행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너무 막 그냥 어떤 자기 고민거리나 이런 것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 생각에 가장 좋은 거는 그 명성마을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수행에 관심 없는 사람도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가서 한번 너가 이렇게 한번 약간 대화를 나눠보는 게 나는 좋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거기까지 가는 게 정말 싫으면 전화로 한 통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역효과 날 걸? 네? 역효과 날 거라고. 아니요, 씨알도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역효과 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는 얘기 그리고 괜찮아 이랬는데 근데 뭐랄까 그렇게 이제 우울증면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올해 초부터가 이제 이 뭐지 이 둘레가 있잖아요. 이 몸통 둘레가 이게 단 걸린 거하고 다르게 아픈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정말 담하고 다르게 뭐 숨을 못 쉬는 거 이거와 다르게 순간 굉장한 그 압박과 고통이 느껴진다고 할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때 제 아는 후배가 언니 그거 내 생각에는 언니가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몸으로 나온 것 같다고 그만두라고 지금 하던 거 그만두라서 근데 그 말이 정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그래갖고 이제 그만두는데 정말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일이 경험이 있어서 근데 남편이 몇 달째 계속 제가 느꼈던 그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요. 몸으로. 근데 그러니까 10중 8구 계속 내가 그냥 그렇게 아프면 한의원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아이고 가봤어요. 일반 병원도 가보고 없어. 그래서 제가 또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거는 어떤 뭐 스스로 그걸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몸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해도 그 말도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히지. 안타깝고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도 또 근데 그러더라고. 이제 한 3일간 뭐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갔다 온 일이 있었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갔을 때는 안 아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근데 집이었는데 거기 이제 맨 바닥에서 자서 그런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제가 그건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그냥 드는 생각에는 어떤 이 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 게 그 3일 동안은 그걸 뭐 거기에만 이제 뭐 집중되는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스트레스를 잠시 잊고 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안 아팠을 거다 했더니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중도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당분간은 남편분한테 역효과일 거예요. 물론 중도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중도님이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항상 지금까지 이야기는 전부 다 지금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예요. 당신이 이래서 그럴 수도 있고 저래서 그럴 수도 물론 그렇다고 이야기는 안 해도 계속 그래요. 상대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남편분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남편분이 어떤 이 중도님을 통하지 않는 다른 경험에서 뭔가 그것이 달라지지 않는 한은 지금 중도님의 말을 통해서는 아마 자꾸 더 부작용만 어떻게 보면은 더 심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부닥치니까 안 부닥치기 위해서 해도 이런 것은 어떻게 되냐? 사실 더 예민해지고 더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더 아마 심하게 터질지도 몰라요. 문제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선 중도님이 어떤 그런 우울증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행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어는 일체 쓰면 안 돼요. 철저히 자신의 경험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 상대방을 규정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전부 역효과예요. 더 심해져요. 예, 그게 아니라 나도 알다시피 당신 알다시피 나 옛날에 막 우울증이 심했었잖아. 응? 근데 내 경험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 항상 이래야 돼요. 항상 내 자신의 경험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나는 이렇더라 저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전부 부작용이 돼요. 자, 이거는 뭐 전부 반감이 될 뿐이고 전부 오히려 더 심해져요. 물론 당연히 사실 우울증이라고 이름하는 그 자체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울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우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크게 집안에 다른 그 고민될 일이 크게 많지 않는 한은 이러고 마누라가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말은 안 해도 맨날 그 우보고상과 그 새끼 그 사이비한테 빠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점점 사실은 말을 하자니 맨날 싸우고 또 말을 하자니 내가 찌질한 남자가 되고 말을 하자니 찌질한 남편이 되고 꾹꾹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만약에 또 다른 어떤 가령 직장의 스트레스든 또 어떤 자기의 삶과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 게 있어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즉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삶이 기본적으로. 즉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심해질수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털어지면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안 걸려요. 그런데 꾹꾹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도 안 하고 사실은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말도 못 하고 말도 안 하고 사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기 자신이 이해를 잘 못해요.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실제는 그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남자도 이런 거예요. 나 가족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좀 가족 떠나서 나 혼자 좀 어디 펄펄 자유로울 수 없나? 여기 얽매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또는 같이 사는데 이놈의 마누라가 내가 싫다는 것만 골라서 하네? 그것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만 하지 말라고. 자, 전부 다 뭘 해도 좋은데 그거 하지 말라. 딱 그걸 해. 딱 그걸 해. 딱 그걸 해. 근데 이 자꾸 말하자니 내가 쪼잔한 남자 되고 말이야. 이게 완전히 그냥 왜냐면 누구나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수행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 나름으로 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닌데, 정말 아닌데, 이건 완전 사입인데, 근데 가장 내가 싫어하는 그것에 빠져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뭘 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딱 하나. 근데 이거 맨날 이야기하자면 쪼잔한 남자 돼. 네. 그런데 가령 그것이 누르고 그런 남자가 아니고 싶은데, 마누라를 제한하고 하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실제로 그게 싫은데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억누르면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물론 또 다른, 알지 못한 또 다른 게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은요, 어떤 그와 관련된 생각이 나면 이게 꼭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법문도 아니고 법문도 안 듣고 그냥 아예 그냥 몰랐던 곳으로 생각할래.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말 안 하면 되죠. 그다음에 뭐예요? 이어폰 듣고 들으면 되는 거고. 아니 저는 신야타님처럼 이렇게 저희 라디오 틀듯이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네. 어쨌든 봐요. 그런데 그런 상태는 그래요. 네.
내가 그러니까 숨어서 듣는다 이러면 더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봐요. 중도님은 남편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통증이 굉장히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우시면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해야지. 자신의 경험으로 상대방을 규정해도 안 되고. 아니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 아팠고 이런 거 그 얘기도 했어요. 나도 그 얘기도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있었는데 아마 그래서 그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얘기하고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 같다는 것도 상대방을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상대방을 규정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경험은 내 경험으로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사실 나도 그때 그럴 때 있었잖아. 나는 그렇더라. 응?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응? 하여튼 나는 그렇더라. 응? 그러면서 이런 거 있죠. 뭐 병원에 안 가보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강요가 되면 안 돼요. 하여튼 어떤 자신의 경험으로도 어떻게든 상대방을 규정하면 안 돼요. 심지어 내 경험이 이런데 당신도 그럴지도 몰라라는 것도 규정이에요. 앞에 이제 벌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거기다가 뭐 이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생각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주 반감이 팍 일어나죠. 그런 얘기 듣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철저히 그런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여기에 어떤 뭐 수행이니 어떤 이런 것도 비추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자기 자신을 규정하거나 더구나 우부거상 그 새끼한테 들은 걸 가지고 나를 자꾸 고생한다 이러면은 뭐 완전히 그냥 열불나지. 응? 그리고 뭐라 그럴까 상대방을 절대 규정하면서 해야 되고 수행인 용어를 쓸 필요도 없고 또 뭡니까 같이 있을 때 일체 뭐 그런 거 없고 여기 안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뭐 얼마든지 통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낮에 같이 안 있을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뭐 카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에 같이 하셨던 분인데 제일 처음에 그분의 남편이 이제 부부간에 많이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 대구에 시작할 때부터 참여했다가 삶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우리 마누라가 한 우버 거사를 한 10년만 먼저 만났더라면 내가 삶이 많이 편해졌을 텐데. 그래서 지금 삶이 너무 편해졌다고. 옛날에는 이제 남편이 죽일 놈 살릴 놈이었겠죠. 부인한테 부인이 괴로우면 전부 남편 탓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기 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좀 한 10년만 먼저 우부거사를 만났더라면 내가 훨씬 삶이 편했을 텐데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했어요. 그 부인이 말 그대로 우부거사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부거사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도 수행자고 자기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자기 자신은 존재감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은 뭐라고 그러진 않는데 꼭 자기 자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우부거사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부거사한테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왔는데 그랬었는데 자기도 제일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질투심 또는
이런 게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좀, 그러니까 남편이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 나와요. 시간 될 때만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이해가 처음부터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삶이 사실은 바뀌기 때문에 뭐 그 남편하고 살면은 그 남편을 자극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아요. 삶이 바뀌도 남편이 못 나가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남편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런 것이 옛날에는 괴로움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이 괴롭지 않으니. 그래요. 남편은 바뀐 게 없죠. 근데 남편이 바뀌지 않더라도 이제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자기가 자유를 자신. 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행에 손 놓거나 그랬던 건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맨날 삶에서 확인되는 삶인 거예요. 굳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죠. 더구나 중도님 뭐. 아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명상마을도 너무 가고 싶은데 그 지금 남편에게 이제 여기 오는 것도 막 그러는데 만약 명상마을 간다. 이말 또 뻥끗도 아니거든요. 하면은 거의 이 불에다 거의 석유를 붓는 적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래 봐서 좀 제가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가 아니고 해도 약간 포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애따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 정도 된 것 같을 때 그때 한번 살짝 상황을 가서 또 상황이 됐어요. 근데 자, 그런데 중도님이 그러는 하는 예. 그런 기회는 점점 더 멀어져요. 자, 우선은 싫다면은 안 나가도 괜찮아요. 아니, 그럼 제가 욕심 부리는 건가? 그래요. 집착일 수도 있죠. 또는 어떤 상의 매임일 수도 있죠. 자, 중도님은 어떤 자각의 경험도 있고, 그러니, 굳이 여기 안 나와도 되죠.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그 동영상 유튜브로 또 보고 이렇게 일요일 날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고 이게 완전히 좀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이 현상이 되게 좋다 그럴까? 이 현상의 그 맛은 여기 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갈증 있잖아요. 갈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중도님답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오면 와도 보임이고 들림이고 유튜브로 봐도 보임이고 들림이고 또는 그냥 소리만 들어도 그냥 들림이고 그게 뭐 들림과 보임이 뭐 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나 이렇게 보이는 거나 뭐 다를 바가 있어요? 결국에는 상의 차이일 뿐이죠. 근데 이런 상이든 저런 상이든 그냥 상이죠. 그리고 가령 어떤 우리도 오지 말까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어떤 이 환경과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자행되는 데 대해서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환경 비가 오는데 뭐라고 그럴까 비란 현상일 뿐이야 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산 안 쓰고 무조건 뭐 상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비가 오면은 상에 매이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면서 그냥 안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가게 될 수도 있고 우산 쓸 수도 있고 없으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어느 게 더 낫다 이런 것은 없죠. 처해진 대로 일어나는 대로죠. 그냥 그런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이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불편은 뭐겠어요? 모든 불편은 결국에는 서로 규정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생각의 매임이죠. 자기 생각의 매임이죠. 그러면 지금 사람이 자기 생각의 매임이 지금 알아져요. 알아져요. 그런데 굳이 그런 사람한테 가령 그 사람이 싫어하는 그 생각에 매이도록
그렇게 굳이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자, 그건 비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죠. 비 내리는 것이 보이는 거죠. 태풍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태풍 속에서 굳이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가면은 뭐가 가령 예를 들어서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래 어떤 상태가 되느냐는 것은 결국에는 경험 상태잖아요. 경험 상태가 어떤 거냐의 것이잖아요. 어디 가서 뭐가 일어난 게 아니라 어디서든 경험 상태가 어떠냐의 문제죠. 그걸 잘 아는데 굳이 싫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자,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그 사람에 맞춰주는 거냐? 자, 그렇지 않지요. 왜 그 사람을 규정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어기지도 않으면서도 가령 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와 보이는 모습이 어떠냐는 것이 기존과 다르면은 뭔가 뭐가 다르지? 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에 의해서 그 차이에 의해서 뭔가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가령 우리가 통상 대화를 하면요, 상대방을 규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막 방어하고 거부하고 또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함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맨날 이러다가 이게 안 나와. 그럼 자기는 막 그게 나올까 봐서 이러고 있는데 걔 헛힘쓰고 있다는 것이 어느 순간 자각이 되면은 지금 나만 막 이러고 있었네? 나에 대해서 뭐락하지도 않다. 옛날에는 막 뭐락하니까 어떻게든 방어하고 막고 어떻게 대처하려고 또는 변호하려고 또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를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막 긴장하고 있고 나 혼자 막 여기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있었는데 규정하지 않으니 헛손질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대방에 대한 자비예요. 근데 자비라는 것은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도인이 아니냐 그런 상태일 뿐이죠. 사실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잖아요. 내 경험으로도 상대방이 어떤지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서 그럴지 안 그럴지 몰라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이상한 거잖아. 그것이 아니라면 그럴지도 안 그럴지도 몰라라는 말은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그냥 자기 자신의 경험을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상대방과 조금 더 연관시키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헛심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막 이게 바람이 불어서 이게 밀고 오면은 막으면은 막는 것 같은데 만약에 밀던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팍 꼬꾸라지죠? 응? 어느 순간 그것이 느껴지면은 뭐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자각되고 돌아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굳이 싫다는 걸 하면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어떤 대처하려고 하고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런 상태는 모든 그 사람의 경험이 그런 대상에 대한 경험이 전부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우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난 다른 모습을 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돼. 그렇다고 이것을 드러낼 수도 없어. 왜냐하면 드러내면 쪼잔한 남자만 돼. 그런 상태가 되면 우울하다고 하는 게 돼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게 상대방 문제인가요? 상대방 문제라면 제가 무주상님한테 얘기했다시피 그럼 이혼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무주상님한테 이해하라고 해서 저보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주상은 오늘 농담. 차가 전철 탔나 내린나 하고 전화 다 들어오더라고. 오늘 이상하게 시간 맞춰가 탔나. 모든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이 중도님이 그런 것을 모르지는 않은데 가령 어떤 이 현상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더 확인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요, 항상 이치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이치로만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법상이다라고 이름해요. 그래서 실제로 현상의 경험을 통해서 이치가 자각되는 거지, 현상의 경험을 무시하고
이치가 자각되는 것이야. 이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치란 그 자체를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렇지 않다. 예. 그리고 가령 이치라는 것은 무상이라는 것은 뭔가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잖아. 예. 응? 항상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잖아. 예. 항상함이 없다라는 거지 뭔가를 규정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무상이라는 것은 규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래?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예. 근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그냥 상이지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설명한 건 아니잖아. 이것이 어떻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잖아. 예. 모든 것은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 전부 다 무시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부 다 무시한 거고 전부 다 관념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괴롭다고 하면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 자체를 뭐라고 규정할래? 이것은 그냥 관념일 뿐이다라고 이런 얘기는 사실은 뭐 이제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이 분명하다면은 그런 상태로 왜 지혜라고 이름하는 건가? 현상에도 매이지 않고 이치에도 매이지 않아서 즉 어떤 보이고 들리고 하는 데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맞게 작용되는 거예요. 현상의 얽매임이 없이도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 내용에도 얽매임이 없으면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지혜라고 이름해요. 그런데 바로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내용에 얽매이고 또는 보이는 현상 조건에 얽매이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면은 지금 이 조건의 내용에도 얽매임이 없고 과거 경험의 내용에도 얽매임이 없는 경험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들리는 것도 경험의 내용이죠. 응? 그러면 그런 상태면은 저절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규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또 스스로도 어떤 것에 규정함이 없이 그때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것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작용되지 않는 거죠. 비 온다 그러면은 우산이 씌워지거나 집에 있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다 하더라도 굳이 빗속을 뚫고 가야만 돼 라고 하는 이런 상태는 아니게 되죠. 예, 남편과의 그런 문제도 바로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이 분명해진다면은 이제 현상과 이치라고 하는 모든 것에 자유로운 아까 얘기했던 이사무예가 아니라 사사무예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에 이르겠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직접 삶의 경험에서 확인해 보세요.